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 아침 10시 6분입니다. 늦잠을 좀 자서 시작이 늦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와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딛고 지금 상승을 한 거라서 조금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응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어젯밤 있었던 일부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4.5%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인상이 종결 가능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금리 인상이 유로존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을 가능성이 어젯밤 등장을 한 겁니다.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어떤 발언이 이제 이걸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가능성을 만들었냐면은 여기에 써 있죠. 주요 금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돼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적시에 돌아오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돌리는데 상당한 기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게 충분히 도달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시장은 이거에 좀 기뻐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디까지 금리가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는 그런 힌트가 보이니까 시장은 좀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증시의 반응은 직접적으로 당장 이 22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일단 이 반응 이후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크게 나타났죠. 원래 상식적이라면 뭡니까? 유로존이 금리를 인상하고 그랬다면은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오히려 그 달러가 강세가 나타났단 말이죠. 달러가 강세가 나타난 거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건 어쨌든 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을 분석할 때 좀 중요한 좀 의미를 가지는데 일단 ECB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FOMC 회의에서도 미국도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 일단 미국은 조금 좀 이야기가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유로존은 이제 지금쯤 마지막 금리 인상 선언을 사실상 이제 9월 달에 지금 하긴 했는데 이 FOMC 회의에서는 제 생각에 일단 조금 더 이 마지막 금리 인상 선언은 좀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까지 어젯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는데 인플레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리고 미국 경제는 괜찮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에 인플레 마지막이다라는 선언은 좀 이후에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성과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리 인상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건 미국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일단은 유로존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로존의 마지막 금리 인상 주식을 팔아라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아무튼 기준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 마지막 금리 인상이랑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고 하여튼 미국의 신호수 정도 역할을 하는 ECB에서는 이렇게 일단 마지막 금리 인상 선언이 9월 15일 미국 만기 선물옵션 동시 만기쯤에 저런 선언이 일단 나왔습니다. 저걸 일단 마지막이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시장은 호재로 일단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면 일단 22 통화정책회의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쭉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건 일단 시장의 악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물가 지표들 몇 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코어 물가는 코어 PPI는 그래도 예상치에 적당히 부합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PPI가 좀 문제였죠. 국제유가가 워낙 많이 오르면서 0.8이었던 이 PPI가 1.6까지 올라가고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죠. 그리고 월 증가율도 0.4였는데 0.7이 나오는 등 굉장히 좀 PPI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0.4였는데 예상치가 0.6이 나오면서 야 이거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좋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지금 오히려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증시에 부담이 되는 그런 요소 등장을 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 적게 나오면 경기가 좋다는 거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또 굉장히 좋은 값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용시장마저 너무 뜨겁다라는 우려가 등장을 한 거죠. 긴축 우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뭐 그냥 리테일 세일즈를 봐도 굉장히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값들이 좀 나와가지고 리테일 세일즈 보면 0.6 나왔죠. 이런 걸 보면은 미국 경제가 튼튼하구나 이런 걸 좀 증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증시에는 원래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게 맞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리테일 세일즈를 이 보시면 기름값 빼고 나서 보면은 좀 많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모습은 뭐냐면은 국제유가가 올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름값에 사람들이 기름값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가지고 기름값이 다른 소비를 좀 위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걸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름값이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확인을 한 점은 국제유가가 이래저래 많이 부담스럽구나.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인데요. 이건 어쨌든 미국에 관련된 지표인데 뭐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그죠? 미국은 산유국인데도 이 모양이면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좀 더 사정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일단 어젯밤에 다 부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22통화정책회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한 거는 뭐 시장의 일단 단기적인 호재로 볼 수 있겠는데 그거 제외하고 미국에서 나온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다 긴축 우려를 이 고금리 상황이 더 지속되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그런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어제 시장의 반응은 장 초반에 찔끔 빠지고 나서 하루 종일 강세를 보이면서 위쪽에 있는 저항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나 추가 상승할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좀 투기적인 요인이 좀 굉장히 큰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악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이에요. 악재를 좀 의도적으로 좀 무시한 것 같다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뭐 투기적인 요인이 뭐 작용을 했다라고 일단은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투기적이고 뭐시기고 간에 일단 더 오르겠다라고 하고 있고 어딘가 저항을 살짝이라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 일단 미국 증시는 이건 일단 뭐 하방 포지션을 뭐 다시 잡든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일단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자면요. 어젯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애플의 영향을 좀 크게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애플이 어제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애플이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저점 자리에 있었죠. 직전 저점 여기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 자리에 딱 걸려 있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저점이니까. 애플의 반등 사이클에 걸려갖고 이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저항 테스트가 있었는데 어젯밤 저항 테스트 날이었는데 애플의 하방 경직성 확보에 힘을 입어서 이 저항을 안착하는 뭐 강한 모습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투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투기적인 요인이고 뭐든 간에 중요한 건 어젯밤에 일단 이렇게 내려오던 어떤 그런 추세선을 돌파 안착하고 이런 중요한 저항을 거의 사실상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 일단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들이 일단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이미 이 라인을 돌파 안착하고 여기서 더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건 일단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보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하방 투자는 일단 뭐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일단 위험 관리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일단 저는 대응 예정입니다. 어제 밤까지 일단 조금 좀 늦게까지 좀 보다 잤는데 하여튼 어젯밤에 그냥 뭐 들고 갔고요. 종가 보고 결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가가 일단 저렇게 마감이 됐으니까 뭐 오늘 밤에 움직이든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하여튼 위험 관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만기일이 돼가지고 지금 새로운 월물이 지금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12월물이 지금 선물이 15,680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넘어가면 안 되는 자리가 이 15,460 뭐 이런 자리를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벌써 이 15,600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라면은 이거는 일단 좀 그죠? 이거는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제 생각에 일단은 하방을 일단 좀 들고 가면 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만기의 영향으로 뭐 그렇다라고 해서 약간 뭐 속임수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우리의 매매 기준은 분명히 이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이 그 월물 교체로 인해서 이렇게 그 가격이 튄다라고 해도 일단 분명히 이건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분명히 일단 어제 종가는 뭐 제가 알기로 15,480 정도라 가지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월물이 교체되는 만기일이다 보니까 오늘이 만기일인 걸 좀 고려를 하면은 좀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응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증시는 이 차월물로 지금 넘어가면서 지금 확 튀고 지금 지난 직전 고점을 확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습 자체는 일단 시장에 빠지겠다라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위험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일단 여기 있는 이런 전고점 자리를 넘어간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미련은 좀 남긴 남는데 솔직히 근데 일단 시장은 여기서 더 빠질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이번 월물 교체되면서 이 직전 고점을 확 다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러면 얘도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목표치가 열려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저기 전고점까지 열려버린 거고 얘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안 되죠. 하락할 것이라면 전고점까지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뭐 목표치 열렸고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일단 목표치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하방 투자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근데 이런 그 만기 뭐 그 월물 교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튀고 있는 그런 거라서 사실 그 좀 어떤 이런 시세를 또 확인을 해볼 필요는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단 뭐 지켜보자, 위험 관리하고 지켜보자 뭐 이 정도 이야기밖에 일단 못 드릴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다. 분명히 일단 가격상으로 뭐 월물이 교체되든 어쨌든 간에 저렇게 확 튀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응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근데 뭐 애플이나 뭐 이런 종목들의 불안 뭐 이런 건 여전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다만 반등이 나와야 될 당연한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온 거고요. 분명히 지금 이런 모습이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그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여기 지금 다시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거고 애플이 맛이 가면은 미국 증시가 좋겠습니까? 그죠? 미국 증시가 안 좋겠죠? 뭐 일단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은 좀 여전히 좀 남아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다른 종목들도 보시다시피 좀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고점을 좀 찔끔찔끔 좀 낮추고 있다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일단 눈에 띕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하여튼 어제 글쎄요 22의 마지막 금리 인상 뭐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들이 좀 심리에 영향을 줘서 그런지 일단 시장은 뭐 환호를 한 것 같아요. IT 빅테크들은 어젯밤에 이제 금리가 좀 크게 튀어오르는 바람에 조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이 뭐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S&P가 그래서 나스닥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고요. 다우 같은 건 조금 좀 다우 같은 게 0.9%로 제일 많이 오르긴 했죠. 그죠? 이런 3대 지수들 중에 제일 많이 오르긴 했죠. IT 빅테크가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금리와 달러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금리가 어젯밤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일 하락했던 걸 다 되돌렸죠. 그렇다면 전일 하락했던 거는 속임수구나 일단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쌍고점 가능성은 일단 좀 많이 좀 낮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쌍고점 가능성이 낮아졌다. 어젯밤까지 금리가 하락을 했더라면 쌍고점 가능성을 제법 높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죽는다고 이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어젯밤에 이 전일 상승을 되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생각이 있구나 라는 걸로 일단 보실 수 있겠고요. 전일 상승을 되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훌륭한 어떤 조정, 어떤 훌륭한 가격 조정, 훌륭한 기간 조정으로 인식이 돼서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더 탄력이 붙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전고점 여기 돌파한 차게 지금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결과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하방 경기성은 보이고 있어요. 일단 넘어갈 것으로 일단 자꾸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은 지난번에 여기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이런 피로감, 이런 안 좋았던 점을 여기서 다 소화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것이 상승 목표치를 더 높이는 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움직임이면 금리의 상승세가 제법 오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좀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은 어젯밤엔 그냥 모르는 척 무시했지만 앞으로는 이거 좀 무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점을요. 그리고 재료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죠?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걸 어젯밤에도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좀 막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나마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 선언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금리가 올라가는데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긴 하나, 근데 그건 좀 너무 약한 요소인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얘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조금 좀 서운했던 겁니다. 그죠? 물론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강했지만은 굉장히 어쨌든 좀 금리가 이 금리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 목표치가 좀 많이 열리고 있다 싶습니다. 2년물 금리도 그죠?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2년물 금리도 어제 나왔던 음봉을 뭐 거의 극복하고 있어서 뭐 물론 10년물 국채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2년물 금리도 제법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2년물 금리에 이 전고점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선이 약간 삐뚤어져 잘못 그어진 거고, 하여튼 이 삼각 수렴형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장의 부담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어젯밤 제일 중요한 건 달러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달러가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한착하면서 지난번에 훌륭한 조정이었죠, 그죠? 훌륭한 조정이었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냐? 전고점, 여기 직전 고점에 여기 바싹 이제 도전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달러의 강세, 이것도 사실 뭐 막을 게 없어 보입니다. 달러가 강한 것도 뭐 이유가 많죠. 그죠? 미국 경제가 좋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 마지막이다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유효한 것 같고, 어젯밤에도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증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증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도 솔직히 좀 미정인 그런 구간이고, 뭐 금리, 지금 그래도 좀 뚜렷하게 보이는 건 제 생각엔 금리 올라갈 거, 금리 올라가는 상방, 또 그리고 달러 상방, 이런 건 일단 좀 제법 좀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이건 뭐 너무나 추세가 잘 진행 중이라서 하여튼 얘네 삼총사의 이 상승은 일단은 뭐 제법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뭐 하여튼 그래 보입니다. 근데 걔네 삼총사가 올라간다는 게 세계 증시에 별로 좋은 점은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어제 재밌는 걸 목격했다. 마지막 금리 인상, 유로존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달러가 오르더라. 정말 재밌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증시는 오른 거고요. 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오른 데는 뭐 만기의 영향, 애플의 영향 등등 투기적인 요인도 충분히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일단 이까지 보면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이 일단 좋게 마감을 했죠.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아시아도 분명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코스피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코스피 급등은 그 미국 증시 어제 상승만큼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여기서 저항이 이게 지금 미국 나스닥이 만들어 놓은 저항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무겁습니다. 저항이 그냥 무거운 게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요. 6월 초에 만들어 놓은 저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달 묵은 저항이에요. 세 달 묵은 묵직한 저항이 좀 있어가지고,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냥 이제 당장 빠지지 않고 이제 이런 어떤 간절기가 더 오래 지속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 정도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한국 증시가 여기 넘어가는 거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달러도 강하고 국제유가도 강하고 한국 산유국도 아니죠. 이래저래 하여튼 한국은 좀 답답한 박스권이 좀 고차가 될 수 있겠구나. 3중 고점으로 죽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 고점을 만들어내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 됐다라고 봐요. 뭐 미국 나스닥이 좋은 거지. 일단 뭐 나스닥하고 코스피는 별개니까 일단 하여튼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엔비디아로 폭등할 때처럼 약간 그때와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저항들 많이 앞두고 있고, 오늘 1.6%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 만기의 영향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어제가 만기일이었으니까 새 월물이 시작되는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아무튼 중요한 건 5일선과의 이격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제법 강합니다. 이거 단기 오버슈팅 우려 충분히 있죠. 물론 이게 지금 슈팅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내일도 올라가고 조금 이런 슈팅성 흐름은 보통 한 2,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당장 오늘 고점을 잡아야지 이러면서 여기서 지금 하방 진입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일단은 위험 관리 하시면서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슈팅성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은 조금 한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고점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위쪽에 저항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리고 5일선과 이격도 너무 큰 것도 부담스럽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 한국 증시 투자자분, 한국 증시 하방 보시는 분들은 그다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좀 있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오늘 코스닥도 일단 반등하겠죠, 그죠? 코스닥 반등하는데, 지금 일단 한국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게 좀 지나치게 좀 투기적이라는 좀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삼중고잖아요. 고금리, 고유가, 또 그리고 달러, 고환율까지 하면은 삼중고인데, 지금까지 삼중고에서 이게 한국 증시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삼중고가 지금 다이렉트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런 때에 한국 증시가 저렇게 움직이고,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고작 박스권이라면은 이런 거는 좀 이제, 그죠? 안 좋게 볼 필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은 일단 좋다고 잔치하고 있으니까 잔치하는 데 가서 찬물 뿌리지는 않아야 되겠고요. 일단은 잔치하고 있구나, 신나게 즐기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일단 잘 봐주시면 그냥 좋을 것 같고, 실질적인 대응은 좀 어쨌든 다음에 조금 좀 시간 지나고 나서 하시는 게, 잔치의 기운이 조금 싣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당장 하락을 하느냐 이런 위기에서 일단 한 번 더 버티는 걸로 방향이 일단 틀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 달러 강세 이런 거 나타났으니까 3거래일 동안 1325원 지지력 보여줬죠, 그죠? 이 죽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원래 오늘 죽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죽지 않고 튀어 올랐다. 환율은 역시, 그죠? 원달러 환율 이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갈 생각이 있긴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렴형이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요까지. 하여튼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위기를 좀 잘 넘기고 있다. 오늘 급락할 수도 있었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다. 하여튼 달러 강세는 달러 강세는 굉장히 확률 높은 베팅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증시만큼 이렇게 좀 투기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비교적 좀 논리적으로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와 금리 이런 건 비교적 좀 논리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 증시는 지금 하여튼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긴축을 했지만 하여튼 유동성이 하나도 안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동성의 힘과 탐욕스러운 그런 어떤 심리와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하여튼 증시는 달러와 채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약간 어쨌든 동상이몽이라는 지금 생각도 좀 듭니다. 달러와 채권이 생각하는 것과 증시가 생각하는 게 완전 지금 또 다른 상황이 또 흘러가고 있는데요. 물론 증시가 오버슈팅 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확인은 더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좀 그래요. 지금 동상이몽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위험 관리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결국 72,000원 꾸역꾸역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삼성전자도 역시 보니까 강하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큰 박스권에 있는 거라서 움직임은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얘도 매물대에 들어선 겁니다. 하이닉스도 부담스러운 매물대에 있고, 그러니까 오늘 조금 오른다고 해도 한국 증시는 일단 좀 답답한 그런 구간 아닙니다. 여기서 오르면 에코프로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반등이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엄청 강하네요. 그리고 국제유가 잘 올라가고 있죠. 국제유가 90달러 돌파 한착했습니다. 이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추세가 너무 강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미 직전 저점 어제 붕괴시켰죠, 그죠? 달러 인덱스와 달리 유로화는 직전 저점 여기 붕괴시켰습니다. 붕괴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추세적인 하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화의 상승
달러 인덱스는 아직 상승 추세로 전환이 안 됐지만 유로화는 일단 이렇게 직전 저점 낮추면서 좀 하락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증시에 우호적인 건 아니죠. 이런 점들이요. 네, 이런 점들이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